이번 시간에는 직권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직권의 변화에 대해서는 여러 명의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설들을 주장을 하면서 변화해 왔었거든. 우선 그 순서를 보면 베게너라는 사람은 대륙 이동설이라는 설을 주장했었고 홈스라는 사람은 멘틀 대류설, 다음으로 이제 헤스와 디츠라는 사람은 해저 확장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명의 과학자들이 오늘날 판 구조론을 다 같이 연구해서 결국에는 이제 판 구조론까지 도달을 하게 되는데 이걸 이제 순서대로 외워야 되고 이제 학자의 이름들까지 해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 우선 먼저 대륙 이동설에 대해서 볼 건데 대륙 이동설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지도를 봤을 때 이제 베게너라는 사람은 이제 지도를 보다가 어느 날 문득 해안선 그 대륙의 모양들이 겹쳐지지 않을까 이제 퍼즐 조각들처럼 겹쳐질 거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는데 먼저 베게너가 주장을 하기 전에 앞서서 여러 명의 과학자들도 주장을 했지만 가장 체계적으로 주장했었던 과학자가 이제 베게너라는 사람이었거든. 그래서 그 증거들을 크게 네 가지를 얘기를 했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이렇게 남아메리카 대륙하고 아프리카 대륙이 해안선이 일치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각각의 떨어져 있는 대륙들에서 똑같은 종류의 화석들이 발견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글리소프테리스나 메소사우루스라는 공룡의 화석들이 떨어진 대륙에서 발견이 된다는 게 두 번째 증거로 이제 사용이 됐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빙하의 흔적들인데 여기 지금 대륙들이 보면 적도 부근에 가까이 있는 이러한 대륙들에서 빙하의 흔적이 발견이 된다는 거는 요 땅들이 예전에는 극지방에 가까이 모여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대륙이 이동을 해서 적도 지방까지 왔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주장을 한 게 이제 증거들이 세 번째 증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각각의 대륙들에서 떨어져 있는 대륙들에서 지층의 구조가 비슷하다는 걸 발견을 하면서 예전에는 요 대륙들이 합쳐져 있지 않았을까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 네 가지 증거들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으로 멘틀 대류설이라는 게 있는데 요 홈스라는 과학자가 주장을 한 것으로 그 전에 이제 대륙 이동설이라는 베기너라는 학자는 대륙이 이동했을 것이라는 증거들을 제시를 했지만 그 증거들이 그 어떻게 대륙이 이동을 했는지 그 원동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못했었거든. 그 원동력에 대해서 설명한 학자가 홈스라는 과학자야. 그래서 우선 지각의 아랫부분에 멘틀이 있게 되는데 멘틀 부근이 이제 대류가 일어나게 되면서 대류라는 거는 에너지를 가진 어떤 입자들이 직접 운동을 하는 걸 대류라고 하거든. 그래서 요 입자들이 운동을 하면서 그 윗부분에 있는 대륙이 이동을 했다는 게 멘틀 대류설이야. 그래서 멘틀이 대류에 의해 이제 멘틀이 상승하는 부분에서는 땅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멘틀이 하강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땅이 소멸하게 되는 이러한 원리로 그 대륙의 모양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멘틀 대류설, 다음으로 이제 해저 확장설이라는 게 있는데 헤스하고 디츠라는 두 과학자가 같이 연구한 학설인데 이때 마그마가 이제 가운데 부분에서 분출이 되면서 가운데 부분에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지게 되고 해양 지각이 양쪽으로 밀려나면서 해저 지각이 양쪽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 모습이야.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해저 확장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요 해저 확장설에서 이제 마그마가 올라오고 있는 부근에서는 이게 생성된 지 얼마 안 된 나이가 어린 땅들로 되어 있는 거고 요 가장자리 부분으로 갈수록 오래된 지층이 이제 밀려난 거기 때문에 지각은 두꺼우면서 이제 오래된 지각들이 분포하게 돼. 이게 해저 확장설. 그 다음에 이제 판 구조론. 오늘날 이제 대륙 이동설 대륙이 이동을 하고 지각이 변동한 거에 대해서 판 구조론까지 왔는데 판 구조론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각이 여러 개의 판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야. 이렇게 조각조각 되어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판 구조론. 그래서 우선 판의 구조를 보면 깊이로 봤을 때 연직으로 들어갔을 때 판이라는 거는 지각 밑에 부분에 이제 멘틀 상부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판의 구조를 받고 우선 판의 경계 부분에는 크게 세 가지 경계가 있는데 수렴형 경계랑 그다음에 발산형 경계, 그다음에 보존형 경계라는 게 있어. 그래서 판과 판 사이에 대륙에 이제 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수렴형 경계 같은 경우에는 대륙과 대륙이 만나는 경계에 생기는 게 수렴형 경계에 해당을 하고 우선 수렴형 경계에는 두 가지 경계가 있는데 여기 앞에서 보는 해양 지각과 대륙 지각 사이에서 해양 지각이 이제 밑으로 대륙 지각 밑으로 섭입하면서 들어가는 형태의 이제 판의 경계가 있게 되는데 우선 요 판의 경계에서는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우선 판이 이동할 때는 항상 지진을 동반하게 되거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진이 발생하게 되고 요 판이 들어가게 되면서 밑에 있는 마그마들이 위로 상승을 하게 되고 상승을 하게 되면 윗부분에 화산이 만들어지게 되지. 그래서 지진과 화산 활동을 동반하게 되는 판의 경계 부분이고 그 다음에 발달 지역에는 해구
요 해구라는 부분은 판의 경계 부분에 땅이 좀 깊숙하게 들어간 부분을 해구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요 해구라는 지형과 그다음에 호상열도라는 게 있는데 요 호상열도라는 건 뭐냐면 부채꼴에서 요 부분은 호상이라고 하지. 이렇게 호의 모양으로 열도, 줄 열자의 섬도자인데 섬들이 줄지어 있는 거 열도라고 해. 그래서 호상 열도가 발달하게 되는 지형이 서비평 경계. 그래서 실제 지형에는 예를 들어 이제 일본 해구나 일본 열도, 그다음에 안데스 산맥이 요 지역에 해당을 하게 되거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수렴형 경계에는 대륙지각과 대륙지각이 만나는 경계가 있어. 우선 대륙지각과 대륙지각이 만날 때 대륙지각과 대륙지각이 만나게 되면 땅이 솟아오르면서 높은 습곡 산맥을 만들게 되거든. 그래서 지각 변동, 당연히 판이 이동하기 때문에 지진은 발생하게 되고 발달 지형에서 이제 습곡 산맥 발달하게 되고 실제 지형에는 이제 히말라야 산맥이 대표적인데 여기서 이제 지각 변동에서 이제 지진을 동반을 하지만 화산 활동을 동반하지 않는 이유는 대륙지각과 대륙지각이 만나게 되면 그 대륙 지각 자체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마그마는 약한 틈을 뚫고 지각이 약한 틈을 뚫고 올라오게 되는데 지각이 두꺼워지면 뚫고 올라올 수가 없겠지. 그래서 이제 판의 경계 부분에 이제 화산 활동이 발생하지 않는 경계 부분은 이제 충돌한 경계에 해당을 하는 거야. 다음으로 이제 발산형 경계를 볼 건데 발산형 경계라는 거는 밑에 있는 마그마가 올라오면서 양쪽으로 지각이 이제 발산하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양쪽으로 발생하게 됐을 때 이때 마그마가 올라오게 되면 요 가운데 부분에서는 새로운 지각이 생성이 되고 그다음에 가장자리 부분에 이제 오래된 지각들이 밀려나게 되면서 요 가장자리 부분이 두꺼워지고 이제 새로이 생긴 이제 지각 부분은 얇은 지각.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땅의 지형이 이제 형성이 되게 되는데 우선 여기서도 지각 변동에는 지진 활동, 그다음에 화산 활동이 발생하게 되고 발달 지형에는 해령이 발달하게 돼. 우선 해령이라는 건 이 가운데 부분에 바닷속에 있는 산과 같은 모양, 산맥 같은 모양이 이게 해령이라고 하거든. 그다음에 실제 지형에는 대서양의 중앙 해령, 이게 해당하는 발산형 경계에 해당하는 지형. 그다음에 다음으로 이제 보존형 경계가 있는데 보존형 경계라는 거는 지층이 이렇게 어긋나면서 땅이 생성되거나 소멸하지는 않지만 지각이 변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지진이 발생하게 되는 경계가 보존형 경계에 해당을 해. 그래서 화산 활동은 물론 일어나지 않고 변환 단층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 대표적인 요 보존형 경계에 해당을 하게 되거든. 그래서 요 산 안드레아스 단층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경계들 중에 이제 판이 이동을 하면서 생기는 경계 부분에서는 항상 이게 그 인명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하게 돼. 판이 이동할 때는 땅이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모두 다 발생하지만 보존형 경계는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지층이 이제 어긋나는 부분에서 지형 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크게 인명 피해가 일어날 수가 있어. 그래서 요 산 안드레아스 단층 같은 경우에는 영화화 되기도 했었지.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었던 단층이었었거든. 그래서 요 판의 경계, 산 안드레아스 단층 요 확인을 하고 지금까지 본 여러 가지 경계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맨 처음에 본 대륙이동설, 그 다음에 멘트 대류설, 해저 확장설, 그다음에 판 구조론까지 요 순서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판의 경계 부분의 발달 지형이나 실제 지형들 암기하고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요 부분 체크하고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자. 다음 시간에 보자.